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이 끝난 지 약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대전에 이적설들이 폭풍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즌 끝나자마자 엄청난 이적설을 달리고 있는 대전, 어떤 이적설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적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24 시즌의 대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물론 이 시즌 결산 컨텐츠도 이후에 올라오겠지만 지금은 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전은 K리그 1에서는 8위를 기록했고 코리아컵은 16강에서 이제 머무르고 말았는데요. 이슈는 한 두 개 정도 간단하게 뽑아보면, 일단 첫 번째는 감독 교체입니다. 시즌 도중에 이제 김민성 감독이 사임하면서 황선홍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초반에 흔들리던 황선홍호가 이 새로운 일본인 전술 코치를 데려온 이후에 다 잡는 데 성공을 하고 잔류에도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는 이 잔류에서 그칠 게 아니라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전인 만큼 얼마나 더 나아가느냐에 중점을 두고 또 이번 이적 시장을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팬분들이 많을 텐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이번 이적설의 핵심 역시 좀 부족했던 포지션인 백포의 뎁스 안정화, 그리고 애매했던 측면 공격진의 강화가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규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아마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적설의 흐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강윤성 선수 이외의 레프트백 뎁스는 꽤 아쉬웠습니다. 뭐 박진성도 있었고 여러 배서준 이런 선수도 있었지만, 강윤성 선수 이외에는 이렇다 할 주전급으로 올라설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걸 심어준 선수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았고, 이명재 선수나 김진수 선수라도 접촉을 했지만 이명재는 국내에서는 울산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진수는 황선홍 감독과의 스타일이 좀 맞지 않아서 결렬이 됐고요. 감독과의 인연이 있고,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인연이 있고, 기존에 올해 여름에도 박규영과 접촉을 했었던 만큼 박규영과 대전 하나시티즈는 충분히 이 밀접되어 있는 점이 많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현 선수는 2024-2025 시즌에 부상으로 인해서 전반기는 거의 다 날렸고, 최근에 이 사랑니도 발치하고 하면서 본래 갖고 있었던 치골 부상을 좀 더 낫게 하는데 성공을 해서 폼을 찾는 중인데요. 물론 경기를 많이 뛰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부상을 회복하자마자 경기에 바로 뛰는 선수는 거의 없는 만큼 폼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이적원 확정에 메디컬까지 잡혔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2억 원가량의 이적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K리그에서 여러 풀백들이 최근에 가격을 상당히 비싸게 평가받고 있는 걸 보면 박규현 선수의 이 2억이라는 이적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이적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이적 가능성도 증가했고, 양쪽 풀백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대전 하나시티즌의 뎁스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대전과 함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임종훈 선수, 하창래 선수입니다. 임종훈과 하창래, 이 동해안 더비 라이벌 에서의 색채가 강한 선수들인데, 이적설의 흐름 역시 센터백 쪽 보면 이정택 선수, 이 준주전급이었던 이정택 선수가 입대 예정이고, 굉장히 또 주전으로 보고 데려왔던 홍정훈 선수가 부진하면서 주전급 센터백 1명에서 2명 정도는 보강이 필요해졌는데요. FA로 풀리는 임종은, 그리고 나고야 그랜퍼스의 임대 명단에 올라와 있다고 알려진 하창래 선수가 이 대전 하나 시티즌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2명 정도가 필요한 만큼 이 두 선수 모두 합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2024년에 이 두 선수의 흐름을 보면 임종훈 선수는 울산의 여러 센터백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동안 2,400분 이상을 소화하면서 이 K리그 1 우승팀인 울산에서 안정적인 로테이션 자원으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임종훈 선수는 전부터도 K리그 내 다른 구단 가면 주전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만큼 좋은 실력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창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 그랜퍼스에 이적해서 초반에는 주전이었지만 중후반부터는 로테 자원으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보냈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임대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임종훈 선수는 FA이기 때문에 합류를 하려면 합류할 수 있겠지만, 바로 직전 코리아컵에서 당한 늑골 부상을 이유로 이 선수가 분명 실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메디컬이나 이런 점에서 얼마나 잘 이 팀에 합류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될지가 이번 이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창래는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선수 개인 간 협상도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나고야 그랜퍼스 역시 임대 명단에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창래가 이 동의만 한다면 충분히 대전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적들이 모두 성사가 될 경우 이번 시즌 다가오는 시즌 이 대전 아시티즌은 안톤, 김현우, 하창래, 임종훈이라는 엄청난 센터백 뎁스를 가질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룰 선수는 정재희 선수입니다. 이 윙어의 이적설의 흐름을 보면 올해 대전의 전반적인 윙어 뎁스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즌 전에 이민성 감독 때는 352, 343 뭐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윙어의 존재가 그렇게까지는 팀의 뎁스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윙어의 어떤 퀄리티 있는 뭐 그런 것들을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됐는데, 이 황선홍 감독 온 이후에 4-4-2 정도 체제로 변환을 하면서 뭐 내지 3-4-3도 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변환을 하면서 윙어의 어떤 필요성이 또 급격하게 대두가 된 상황인데, 우측 윙의 경우에는 윤도영이 거의 유일한 뭐 주전급 선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뎁스가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재희 선수가 FA로 풀리게 되면서 이 정재희와 대전이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 정재희 선수의 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좋은 능력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리그, 코리아컵,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총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한 시즌 20개의 공격 포인트 정말 대단한 건데, 이 어려운 것을 이 정재희 선수가 잘 해냈고요. 14골 6개의 도움 기록한 상황입니다. K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스코어로 다시 한번 또 자리매김한 정재희 선수인데, 국내에서는 대전이 꽤나 유리해 보입니다. 대전 이외에 뭐 울산이나 다른 구단들도 정재희 영입을 타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뭐 대전행이 국내 한정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하지만 아직 해외 오퍼를 몇 개 기다리고 있는 만큼 뭐 지금 당장의 이적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렇다 한 오퍼가 오지 않으면 대전에 합류할 확률이 꽤나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정재희 선수가 대전으로 가게 된다면 정재희, 윤도영이라는 꽤나 퀄리티가 높은 우측 뎁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대전 하나시티즌이 왼쪽 윙 외국인 선수만 잘 영입한다면 정말 좋은 또 윙어 퀄리티를 가지는 팀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대전의 이적설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대전 하나시티즌은 꽤나 또 중심에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퀄리티 있는 국가대표를 경험했던 혹은 연령별 대표팀까지는 또 경험을 했던 여러 선수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만큼 대전 하나시티즌의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팀 뎁스 강화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는 앞으로 더 많이 두고 봐야 할 것들이니까요. 이번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만 향후에 또 정리할 만한 기회가 있다면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